이번 시간에는 그 2명 이상에서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공동정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30조에 보면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저지르는 것은 단독정범, 2명 이상이 하는 것은 공동정범,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저지르느냐 하면은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서로 짜는 거죠. 짠다는 표현들 하죠. 뭘 할까 짠다.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짜가지고 그렇게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각자 어떤 역할을 할지 사전에 이렇게 의논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정범이다 표현을 하죠.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0도 1828호 공동정범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 판결문 내용 중에 그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이 뭔지 형법 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사, 그러니까 서로 짠다는 그런 의사가 있는 거죠. 야, 우리 서로 뭐 어떻게 하자. 우리 뭐 저기 가서 뭘 훔칠까 이렇게 서로 저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한 같이 하기로 하는 그 의사 표현,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이건 이제 주관적인 거고 마음속에 있는 거를 드러낸 거고 이것을 객관적으로는 이제 각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공동 의사, 그 서로 짠 그런 그 의사에 관한 이제 역할을 해야죠. 역할 분담해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 역할 분담해가지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이거를 통해서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A와 B 공동 정범이 있는데 A는 서로 이제 짰으니까는 A는 B의 범행을 알고 있는 거죠.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저 A하고 B가 있는데 B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알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용인하는 거,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거,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공동정범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그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확실한 요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체가 돼서 A와 B가 A는 B가 그런 범죄 하나보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체가 돼요. 같이 하자 이 일체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그리고 물건을 훔치는데 A는 들어가서 가져나오고 B는 망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일체가 돼서 서로 물건 훔치기를 하는 데는 일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망을 봐주니까 내가 가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망을 보고 있으니까 저 친구가 가지고 나오는 거고 해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가 돼서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거 이거 그렇게 되는데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이 그런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앞에 나와 있던 그 판결문이 그 내용이 다시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해서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 이게 꼭 공동정범이라는 게 사전에 꼭 뭐 서로 짜고 뭐 이렇게 치밀한 범행 계획 뭐 어떻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구성요건, 처벌조항.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처벌조항이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그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그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서로 짜고 뭘 한다. 그게 아주 구체적이진 않아더라도 이제 그런 인식이 있으면,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이건 이제 공동 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까다롭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데, 법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 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서로 짠 적 없어요. 그렇게 부인할 경우에는 사물의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아닌가 보다 하면 안 되겠죠. 사물의 성질상 이것은 이제 주관적 요소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이게 이제 범의, 고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의, 일부러 하는 마음, 범의, 일부러 하는 마음, 범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거를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간접사실로 이렇게 해서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다. 이거 보면은 좀 머리 아프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실관계만 자세하게 조사하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입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는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서로 무슨 범죄를 저지르자 이렇게 의사가 소통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그 역할대로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공동 가공의 의사에 대해서 앞에 판례에서 나왔었는데 이번 판례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공동 정범의 요게 그 판례 번호가 앞에 2020도 이렇게 돼 있는데 판례 번호가 좀 잘못됐네요. 88도 1247로 88도 1247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앞에 그 판결문 번호 쓴 거를 처음 번호 그거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했네요. 요걸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88도 1247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 이게 이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가공의 의사라는 것은 앞에서 판결문에서 2020년도 판결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능적 행위 지배는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판결문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분업적 역할 분담이라는 거예요. 서로 짜가지고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게 이제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해서 하는 게 기능적 행위 지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종범에 대해서는 별도로 볼 텐데 종범은 그 역할 분담하는 그러한 행위 지배가 없는 점. 종범은 그냥 방조범이라고 그래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도와주는 그 정도는 역할 분담까지 하는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거. 그것은 이제 종범이다 해서 구별이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능적 행위 지배가 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업적 역할 분담이다. 그것이 기능적 행위 지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동정범 범죄 사실하고 피의자 신문 그 질문사항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정범 범죄 사실 행정사범은 여기서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짰다는 내용을 여기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고 그냥 이 처벌조항을 여기다 기재하고 처벌조항을 그 2명 이상이니까 피의자 이래가지고 처벌조항을 여기다 기재하면서 여기다 2명 이상이라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뭐하였다. 단독정범 같은 경우에는 이로써 피의자는 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정범 같은 경우에는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뭐하였다 해가지고 요 문구가
요 문구가 변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정범 피의자 신문조서 질문 예시 이래가지고 만일에 이제 절도 공동정범이라면은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있나요? 언제 훔쳤나요? 육하원칙으로 처벌정 물어보고 육하원칙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언제 그랬나요? 어디서 그랬나요? 어떤 물건을 훔쳤나요? 해가지고 이제 물건 훔쳤어. 그런데 누가 같이 훔쳤나요? 여기 이제 공범관계가 나오는 거죠. 누가하고 함께 훔쳤나요? 뭐 누가 훔쳤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훔치게 된, 공모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함께 훔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공모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 공동 가공의 의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다. 여기서 나와도 되고요. 어떤 방법으로 훔쳤나요? 역할 분담해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한 그러한 내용들이 그 방법에 나오겠죠. 그 함께 훔치게 된 공모한 경위에는 공동 가공의 의사,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능적 행위 지배 역할 분담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설명이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훔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역할 분담한 것이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왜 훔쳤나요? 훔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였나요? 이렇게 뭐 절도 같은 경우에는 친족 상돌에도 뭐 기재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공모 관계를 나타내는 거 이러한 부분들 기능적 행위 지배 이런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되겠다. 그 죄명은 절도지만은 한 가지 조사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 다른 죄명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지 의논하고 이를 실행하는 거 이것이 공동정보입니다. 예시 이제 산지관리법 위반해가지고 A와 B는 자신들의 토지에 연접해 있는 구기림 1000제곱미터를 개간하여 공동으로 경작하기로 하였다. A는 구기림에 있는 임목을 벌치하고 B는 굴삭기로 절성타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이와 같이 실행하였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구기림 훼손한 사실이 있는지 언제 그랬는지 어디에 있는 건지 누가 같이 했는지 공모관계 공범 나오는 거죠. 어떤 경위로 공모 경위 공동가공의사가 나오고 여기서 역할 분담 같은 것도 기재가 될 수 있겠죠. 어떤 방법을 했는지 그 역할 분담한 것을 그대로 실행을 했다.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 이러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절도하고 마찬가지도 산지도 마찬가지고 식품도 마찬가지고 공중위생도 마찬가지, 청소년 다 마찬가지예요. 하급심 판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급심 판례 예시는 그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대국민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보란에 가면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그리고 이제 열람 신청하기 이렇게 하면은 그 우리나라 형사사건 2013년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그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검색하시면은 그 공동정범이 형법 30조잖아요. 형법 30조 검색해가지고 죄명 따라 쭉 보시면 모든 판결문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것을 그 출연한 거예요. 그 2021년 6월 17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2021 고단 8번째, 8번째 산지관리법 위반해가지고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빠졌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피고인 A는 소유자이고 임차인이다. 이렇게 요게 먼저 나오고 요게 먼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이게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이게 여기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게 밑에 부분에 와야 되고 저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렇게 해서 관할관청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범죄 사실이 좀 약간 그 깔끔하게 써 있지는 않은데 일단 그 내용 우리는 이제 공동정범을 보는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피고인 한 사람은 소유자이고 한 사람은 임차인이다. 그래가지고 소유자는 임대하면서 피고인 B가 그 산지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짜고서 임차를 해가지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용하였다. 이렇게 하고서 처벌조항 쓰고 여기다가 형법 제30조 해가지고 처벌조항 쓰시고 뒤에다가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런 게 앞에 산지관리법은 범죄 사실이 좀 어수선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피고인들은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유흥지점을 영업하려는 자는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걸 하여야 하는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해서 문제가 된 거죠. 피고인들은, 피의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피의자 A는 뭐 하는 사람, 피의자 B는 뭐 하는 사람, 이렇게 그 구분을 해서 기재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같은 일을 하니까는 동업을 하는 거니까는 같이 한꺼번에 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지조항을 쓰는 거죠. 금지조항, 명령조항, 의무조항 해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육하원칙에서 위반 행위를 한 걸 여기다 기재한 거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 이렇게 하고서 처벌조항 기재하고 그 다음에 형법 30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사범 여기에 보면은 공모관계, 기능적 행위지배를 어떻게 역할을 어떻게 하게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는 하진 않고 그거는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에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범죄 사실에는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그러지 않고 공모관계 뭐 이런 거 전부 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라 그러면은 그 특별사법 경찰 수사관님들 애로사항이 좀 있겠죠. 이게 그 범죄 사실이 아주 쓰는 게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생략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그 행위한 거를 쓰고 금지조항, 의무조항, 명령조항에 위반한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쓰고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공동정범은 끝나는 거예요. 좀 간략하게 그 쉽죠. 그나마 좀 쉽게 되어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형법 30조라고 끝에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동정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